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는 없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과 결혼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던 날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두 신경 써서 준비했죠. 어머니의 첫 인상은 참 단정하고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리고 가구들은 각 잡힌 듯 정돈되어 있었죠. 정말 깔끔하시구나 생각했어요. 거실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나니 어머니께서 차를 내주시겠다고 하시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커피와 쿠키를 가지고 오셨어요.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테이블을 닦으셨고 작은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쿠키를 하나 집으려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얼른 작은 접시를 제 쿠키 밑에 대주시는 거예요. 쿠키 부스러기가 테이블에 떨어질까봐 그러시는 거였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앉았던 자리에 혹시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 있는지, 제가 만진 물건에 지문 자국이라도 남았는지 계속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는 것 같았죠. 처음 뵙는 자리라 저도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얼어붙었어요. 아, 앞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와야겠구나. 집에 가서 손톱 밑대부터 확인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환영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시험대에 오른 듯한 제가 부족한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따뜻한 환영보다는 시어머니의 결벽증 때문에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결벽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집안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제가 물건을 두던 자리에 물건이 없고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까지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주 사용하는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고 찾기 힘든 곳에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늘 꺼내두었던 커피 머신이 안 보였어요. 접시와 컵들도 평소 제가 놓는 방식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죠. 옷장 문을 열어보니 옷들도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모두 정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저희 부부의 물건을 전부 다 옮겨 놓으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쓰기 편한 대로 정리해 놓았는데 말이죠. 한숨을 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나 봐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반찬 주러 갔는데 너네 집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치워주고 왔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오셔서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시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머니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갑자기 물건이 옮겨져 있으면 찾기도 힘들어요. 저희 집은 저희 방식대로 해놓고 살게요. 저는 예의를 갖추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내가 너네 집 더러워서 좀 치워줬더니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남이야? 너희 엄마가 그랬어도 이렇게 말했겠니? 내가 너네 생각해서 힘들게 치워준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화나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자 시어머니의 화는 더 커졌어요. 됐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집구석을 그 모양으로 해놓고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려고 우리 아들 키운 줄 알아?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집을 더럽다고 매도하고 제가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셨죠. 저는 너무 당황하고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화를 낼 일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일방적으로 화를 퍼부으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편하게 살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결벽증은 단순히 청결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저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제가 멍하니 서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오늘 시어머니께서 다녀가신 일부터 시작해서 집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 놓으신 것,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신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흐느끼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심한 결벽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잔소리가 시작되고 자기 물건 하나 마음대로 두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지금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느끼는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에 제 고통을 고스란히 공감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와 저보다 더 제 마음을 잘 아는 듯한 그 공감에 저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 힘든 마음을 오롯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머니의 결벽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날들이 많았지만 제가 어머니의 말에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면 더 심한 잔소리들과 어떨 때는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실 때도 있었기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터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이셨죠. 저희도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반찬을 담을 때마다 그릇 가장자리에 다 묻잖아. 조심히 하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컵에 얼룩 남는다. 조심해서 잡아라. 심지어 남편이 밥을 먹다가 조금 흘리자 제발 좀 흘리지 말고 먹어라. 하며 문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밥을 먹고 정리 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시더니 제게 쏘아붙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야, 변기 옆에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이런 데서 병균이 얼마나 번식하는 줄 알아? 닦고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병균을 달고 사는 거다. 손 씻다가 물이 조금 튄 것 가지고 병균을 달고 산다니요? 제가 마치 더러운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위생관념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몸에 배야 하는 건데 이 엄마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니? 집에서 얼마나 대충대충 더럽게 살았으면 시집 와서도 이 모양이야? 딱 보니 알겠다. 너네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저희 엄마까지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병균을 달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아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떠드세요. 시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반응에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벽증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꾸 저희 집 오셔서 어머니 마음대로 다 정리하시고 저희가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다 무시하시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야,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틀린 말했어?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한 거지. 내가 너네 생각해서 한마디 해준 건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폭언에 남편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습에 더욱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집에서 숨도 편하게 못 쉬고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 두고 성인 되자마자 집 나와서 자취한 이유가 뭔데요? 엄마 결벽증 때문에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제 와이프한테까지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서운함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벽증이 남편 자신에게도 큰 상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끼리 살고 싶은 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 기준으로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은 감사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게 싸우고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먼저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아주 짧은 안부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고 제 안부도 묻지 않고 오직 남편의 안부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와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통해 아주 간략하게 안부를 물어오실 뿐입니다. 그날의 충돌 이후 저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서로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결벽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도 어머니와의 접촉이 줄어드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 이렇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